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윗꼬리가 8%, 그리고 종가는 전날 종가 부근 0.19% 올린 채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전날에 이미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날 이 음봉을 덮어버리는 어떤 큰 양봉을 기대하는 건 약간 좀 욕심이다. 단봉 형태. 그러니까 전날의 종가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그리고 만약에 하단으로 음봉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48,000원 정도를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조금 더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제가 예시로 이제 이수화학대의 움직임을 이거랑 이제 비슷한 크기의 캔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또 예시로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전날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최근에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조삼모사예요. 만약에 조정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올라가는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 위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양봉에 길들여져 있던 거죠. 제가 그 조정 이야기 들을 때 앞구간에 뭔가 좀 급하게 가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 장중에만 조정을 주고, 그러니까 흔드는 것 자체를 장중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종가 부분에 올려버리고 이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봉이 중간에 이제 한 번 나올 때 됐다 했는데도 음봉이 안 나왔고, 그게 이제 응축되었다가 그냥 한 번에 몰아가지고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뭐 트럼프고 뭐 LNG고 나발이고 이런 거는 일단 다 제쳐두고, 그건 이제 뭐 논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은 좀 기술주 쪽으로 흐름이 넘어오는 딱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예측이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긴 합니다. 네, 그냥 그 예측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는 거고, 만약에 그 예측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빨리 시장 흐름 파악해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또 주식시장의 가장 큰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관건은 전날의 음봉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날의 음봉이 이게 과연 찐인가 아니면 약간의 그 액션을 동반한 뻥카인가, 그거를 구분을 해야죠. 오늘 한동화성을 보면은 일단 시가를 띄웠거든요. 물론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장 끝나고 배당 공시를 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시간의 움직임이 약간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가 고가를 어디까지 올렸느냐, 19,000원 후반대까지 위로 가격을 한번 팍 올렸습니다. 만약에 전날에 이 음봉이 진짜 그 전고체는 끝났다, 전고체 뭐 양산하려면은 그 전날에 이제 기아 행사 때 말했던 그 외국인 나부랭이 그놈이 이제 말한 그 현대기아의 전고체 양산 시점은 2030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걸로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 기업들에서 전고체 얘기 나올 때 반응 안 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도 다 반응했죠. 대표적으로 뭐 BYD 같은. 그 다음에 벤츠 전고체 배터리 달아가지고 뭐 시운전하고 뭐 도로주행 테스트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SDI 쪽은 요즘에 좀 잠잠하긴 하지만 뭐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개발 현황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시장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엔솔 전고체 뭐 파일럿 라인 해가지고 거의 막바지쯤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단순 기아가 혹은 뭐 현대가 전고체 배터리를 주도합니까? 얘들도 후발주자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허나 관련 기술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SDI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이케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국내 기업들하고만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다 이케의 그 고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날 그 전고체의 하락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들, 심리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저는 진짜 그 확률은 높지 않지만 다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가 엄청 강했고,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자금이 완전 몰렸고, 또 관세 이야기 나오니까 자동차 쪽은 약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갑작스럽게 나온 또 관세 그 말바꾸기이다 보니까 페닉셀 같은 그런 투매가 나오기도 굉장히 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니케만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날의 연봉이 되게 치명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종목들 이럴 때는 하나만 보고 이게 분간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땐 다양한 전고체 안에 있는 다양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CIS가 지금 6%대 캔들을 보여줬는데 얘는 어차피 이 가격대만 막아주면은 되긴 했습니다. 요 하단 구간. 네, 그래서 오늘 캔들은 뭐 나쁘지 않았다. 얘가 앞 구간에 그 실적 이슈를 달고 맨 처음에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 뒷구간에 시세를 더 뽑아준 거는 전고체 이슈, 네, 전고체 애들 움직일 때 따라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만 보면은 뭐 흐름은 그냥 조정 한번 나오고 반등 나오는 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테마 쪽을 보면은 뭐 이제 뭐 커책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얘네들도 보면 주가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한노화성이 저는 오늘 좀 많은 힌트를 결국에는 좀 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고, 얘도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때 여기서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는 쉽게 좀 생각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뭐 주식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윗골을 또 길게 뽑았던 만큼 시가를 띄우고 그냥 양봉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확률은 좀 낮을 수 있다. 이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단봉 형태로 이런 식으로 양봉, 음봉 만들고 하다가 결국 전고체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최대한이 음봉을 뭐 한 번에 올라가든 뭐 두 번 나누고 세 번 나누든 양봉으로 야금야금 채워 나가면 됩니다. 이럴 때 또 이수학 제가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 패턴을 우리는 또 체크할 필요가 있긴 해요. 똑같이 전고점 만들어진 그 영역 넘어갈 때 한번 굉장히 강한 거의 한 16%짜리 음봉을 동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주가를 끌어올렸고 결국 이 가격대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캔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캐도 전날에 이야기 드렸던 그대로 일단 앞에 만들어진 의미 있는 캔들이 다 이제 요 자리거든요. 4만원 후반, 5만원 초반 여기에서 이제 가격을 빵빵 한 번씩 올려 나갔기 때문에 요 부분만 그냥 잡아주면 기존의 관점 그냥 똑같이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그 이슈가 나왔는데 그 미국 기업이다라고 하거든요. 뭐 S사라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조립 뭐 전기 뭐 최근 국내 배터리 제조 대기업 향정 이런 것들. 네. 여기도 지난해 미국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기업 전문 기업인 S양 이게 이제 지난번 거고 오늘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국내인 것 같죠. 제가 뭐 이 종목을 뭐 굳이 이렇게 보진 않는데 이런 이슈들이 시장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날의 그 음봉이 뭔가 전고체의 피날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은 좀 수주를 하고 있는 거고 이와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냥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그냥 깔리고 하면 전고체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전날에 이제 뭐 댓글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전고체 이슈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빈도수도 높고요. 이게 양산 시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뭔가 이제는 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실현이 이제 그 막바지, 현실화 되는 게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방을 막아주고 또 이슈가 시장에 던져질 때 상승의 모멘텀을 제공해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날의 음봉이 되게 치명적인 음봉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오늘 기관애들 매도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결국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평상시 같으면 이런 포지션일 때 기관애들이 물량을 받아줬죠. 하지만 기관도 이제 전날에 매도를 한 차례 하기도 했고 오늘 베스트 포지션을 강하게 잡진 않았는데 똑같이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애들도 한 번은 좀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흐름을 굉장히 뻔하게 보여주죠. 기관이 올리고 뭐 중간중간에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이러다가 상승이 또 임박해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지금 니케이의 메인은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빨간불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가가 막 그렇게 강하게 반응은 안 할 거예요. 캔들만 1, 2% 오르는데 갑자기 뭐 연기금 매수가 뭐 4만 주, 5만 주 들어온다. 한 2, 3% 양봉 나왔는데 뭐 한 6만 주, 7만 주 들어오고 또 음봉이 나왔는데 연기금 애들이 딱 매도를 안 하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편하게 우리가 기다려 봐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날 이제 음봉 나오다 보니까 좀 중요한 구간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긴 했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 이차전지가 움직이려면 이차전지 섹터가 좀 움직이려면 시장이 좀 빨간불이 들어와 줘야 돼요. 물론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하이닉스발이 좀 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의 입김이 좀 강했거든요. 어제 오늘. 네, 이차전지 쪽으로 좀 순환이 돌 때 그럴 때 또 그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세부 테마이자 섹터는 저는 여전히 좀 전고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 댓글들 다 봅니다.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이게 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조회수가 다른 날보다 더 나오긴 했더라고요. 예, 제가 뭐 한 분 한 분 다 언급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딱 보면은 압니다. 저희 또 회원분들도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예전부터 뭐 이수학 때부터 보던 그 댓글 달아주시던 그런 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찍을 때 찍기 전에 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도 보고요. 그래서 영상에 최대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또 질문을 이렇게 뭐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와 비슷한 답변 같은 것들을 최대한 영상 안에 포함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조금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 전날의 공포심을 너무 키워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힌트는 오늘 한노화성이 가장 좀 많이 주지 않았나? 그리고 뭐 CIS 같은 종목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술주로 자금이 살짝 이동하는 흐름, 이게 또 오후장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일 시장, 내일 모레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저희가 하단에 고정 댓글에 늘 매일같이 열심히 링크를 남겨드리거든요. 들어오시기만 해도 관련 내용들 읽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10분, 15분만 투자를 하셔도요. 내가 평소에 몰랐던 거를 또 배워갈 수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또 이런 기업은 왜 강한가 했더니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좋아서 이 주가가 강한 거구나. 그런 것들만 중간 이게 뭐 주중이 됐든 뭐 주말이 됐든 한 번씩만 틈틈이 보시면은 인사이트도 많이 넓어질 수 있고요. 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대응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